네, 반갑습니다. 승현아카데미입니다. 네, 사전에 예고된 시간이 와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승현아카데미에서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양두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안 IB7, 우리가 IB 국제학교 학생들이 7점을 막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 주실 저희 세안 IB MNT 강승재 팀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안IB 팀장 강승재입니다. 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IB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IB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입니다. 오늘 자리에서도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IB 점수를 잘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을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을 가기 위해서 올해는 어떤 자소서를 준비하고 어떤 전형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다른 설명회를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세계 순회 설명회가 며칠 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세안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셔서 대입을 당장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떤 전형에 어느 학과를 가야 되느냐, 그건 그 설명에서 다루시고요.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실질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점수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이제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설명회를 주제를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룰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룰 건데, 오늘 주제는 명확해요. 이따 순서를 진행을 할 때 순서에 대한 안내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주제는 IB 국제학교 학생들이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거를 안내하는 설명입니다. 그 외에 다른 컨텐츠들은 지금 나와 있는 세안 IB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세안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세안 IB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든가, 아니면 세안 아카데미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통해 가지고 문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좋은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쭉 이 SNS 채널을 통해서 살펴봐 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설명에 있어 가지고 여기 여름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코너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일 커리큘럼으로 해서 스위칭까지 가능한, 격리 중에는 온라인으로, 격리 후에는 오프라인으로, 아니면 해외 어디서에 있든지 오프라인 수준만큼의 질 높은 수준의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 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놨으니까 잘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예약자 명단을 보니까 저학년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7학년이나 8학년이나 9학년 분들, 아니면 해외에 갑자기 오게 되신 분, 아버님 주재 발령으로 인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10학년임에도 불구하고 9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케이스들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가장 IB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설명에는 IB 시험을 당장 앞둔 학생들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2년간의 IB 과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IB 초보자를 위한 IB 가이드 8분 영상을 시청을 하고 본격적인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의 관리를 더하다. 안녕하세요. 세안 IB 영어 강사 이승현. 이공계 팀장 마재훈. 네, 총괄팀장 강승재입니다. 벌써 3월이고 봄이 왔습니다. 저희 이제 IB 예비 이수자들이 과목 선정을 할 때가 왔는데요. 팀장님, 그 친구들 과목 선택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시작이 반이니까요. 첫 시작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저희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고르냐에 따라서 전공에 맞는 과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를 알아야지 성공적인 IB를 통해서 진학을 하는데 좋은 초석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IB 과목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일단 IB 과목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봤을 때 일단 그룹 1, 2, 3, 4, 5, 6 이렇게 6개 나눠져 있는데, 자, 일단 좀 더 세부로 말씀드리면 그룹 1은 그 모국어, 그룹 2는 제2외국어, 그룹 3는 사회 과목, 그룹 4는
과학 과목, 그룹 5은 수학, 그룹 6는 아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나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그룹 1부터 6까지 중에서 사실은 HL을 3과목을 골라야 되고 SL을 3과목 골라서 총 6과목을 각각 골라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그룹당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건가요? 그룹당 하나를 고르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기는 합니다. 다만 아까 봤던 그룹 6에서 아트라는 과목을 꼭 골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룹 6 아트 같은 경우에는 꼭 일반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트는 좀 불확실한 과목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룹 1부터 4까지 중에서 한 과목을 추가로 아트 대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어머니들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7과목이 총 6과목이 총 7점 만점으로 구성이 돼서 42점이 되며 E와 TOK가 3점이 들어가서 총 45점 만점이 된다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터널 어세스먼트와 외부 평가 페이퍼 1, 2, 3를 말하는 익스터널 어세스먼트가 합쳐서 7점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다들 궁금해하는 질문인데 그럼 IB 과목을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두 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전공을 고르느냐. 네,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의대를 간다 그러면 수학과 학생부는 필수인 것 같이 어떤 스페시픽한 전공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과목을 고를 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IB 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점수가 잘 나온 과목이 있고 안 나오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파악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케이스를 바탕으로 저희 마지현 팀장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합격생들 좀 이그젬플을 들어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국내외 대학 최상위권을 지망하는 경우의 이그젬플인데요.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위권이라는 것은 뭐 국내 의대 정도라든가 아니면 카이스트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은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점수가 높게 필요하겠죠. 자, 보다시피 매스하고 그 사이언스 두 개를 HL로 가져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학교에서 오피셜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저희 합격생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더블 사이언스 HL과 매스 HL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의학 쪽이라면은 뭐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를 가져가고 이공계 쪽이라면 피직스, 케미스트리가 가장 많은 조합이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거 수학은 그러면 왜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종류에 상관없이 이렇게 들어도 되나요? 이렇게 뭐 의대나 이공계 간다고 하면? 그렇죠. 우선은 매스가 AA랑 AI가 이제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제 좀 이과 쪽 친구들이라면 AA를 좀 선호하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AI를 보는 편인데 이제 굉장히 좀 러프한 구분이고요. 그래서 의향에 맞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걸 하면 되는데 이제 좀 이공계 쪽 가는 경우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공학 수학을 듣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애널라이시스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이언스를 두 개를 H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자,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사이언스 H 한 개만 가지고도 뭐 이과 대학에 무리 없이 진학하였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반드시 매스가 HL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이 HL이고 과학 하나가 HL이라면은 뭐 대부분의 이과 쪽 대학 진학하는데 전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잉글리시 B를 골랐는데 네네. 혹시 한국대학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잉글리시 A를 고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잉글리시 A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선은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친구처럼 코리안 A로 하는 경우는 코리안 A는 통계적으로 2021년 통계에서 7점 받을 확률이 뭐 24%가 됐거든요. 잉글리시 A는 5%가 안 돼요. 4.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점수를 잘 받는 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전략을 짜보자면은 이제 코리안을 A로 하고 잉글리시를 B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꼭 잉글리시 A를 골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네요. 네, 잉글리시 A를 듣는 경우 물론 나의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얻는 메리트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을 안 드리고 다만 외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서 10년 이상 살아서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해요 같은 경우라면은 뭐 A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과 쪽으로 지망하는 경우라면은 상대적으로 과목 선택에서 좀 더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즐겁게 공부하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학생도 사실 보시면 굉장히 좀 약간 특이한 조합이죠, 그렇죠? 랭귀지를 3개나 가져가서 딱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 들 수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뭐 과목 선정과는 크게 상관없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를 잘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고려대를 간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미국 대학을,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네네. 선생님 저 뭐 아이비 뭐 이런 미국 대학 좋은 대학을 문과로 가고 싶은데 네네. 그때도 총점만 중요한 건지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미국 대학은- 대학도 많이 네. 물어보세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아주 일반화를 시켜보자면은 이제 영국이랑 홍콩 쪽은 좀 점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영국, 홍콩 쪽 대학은 일단 총점이 좋으면 사실 나머지 것들은 좀 약간 보너스로 봐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지만 고려하시면 되는 편인데 이제 미국 아이들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봅니다. 특히 뭐 방금 말씀하신 미국에 좋은 대학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판단 기준이 굉장히 좀 주관적이어가지고 학교마다 원하는 것도 다르고 다양해서 일단 최선적으로 GPA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고 SAT도 당연히 높게 필요하고요. 근데 그 밖에 뭔가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있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미국 대학 상향 지망하시는 경우라면은 뭔가 딱 오피셜하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개개인의 그쵸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성적, 오피셜 스코어와 그리고 과외 활동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대학교는 문과를 지망한다는 한에서는 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IB 스코어 네. 그리고 GPA가 되겠다라는 이야기겠네요. 그 두 가지가 사실상 뭐 거의 결정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초보자를 위한 아이비 가이드 8분 영상 잠시 시청을 하셨고요. 오늘 그 아이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아직 저학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8분 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회 진행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 순서 어떻게 되죠? 네, 오늘 크게 3가지 3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IB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B Frequently Asked Question, 네, FAQ를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IB 과목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일부러 진행을 할 것이고요. 2부에서는 그 학년별로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에 언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애뉴얼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부로서는 저희가 기적의 6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의 6주 2021년 세안 IB 여름방학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에 기적의 입주가 참 궁금하네요. 기적의 입주. 네, 마지막에 기적의 입주. 자, 일단 첫 시간. 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위주로 IB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기 전에 네. 지금 현재 IB가 어떤가에 대해서 오피셜 자료를 통해서 잠깐만 훑어보겠습니다. 현재 IB 50개 국가를 대표하는 400여 개의 명문대에서 IB를 인정. 네, 이 말이 곧 뭐냐면 IB에 있는 평가 그대로를 통해서 입시 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50개 국가라면 엄청나게 많은 나라죠. 그 대표하는 이제 명문대,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속하고 있고요. 그 중에 88%가 IB의 내신과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IB 시험 성적, 네, 요것까지 포함해서 이것만으로도 단일 전형으로 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내비쳐 왔고요. 그 다음에 IB 학교만의 성적만으로도 이 입시를 치를 수 있다, 인정을 하겠다, 너는 합격장을 받을 수 있어.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신력이 높아진 과정이 바로 IB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2년간 IB 학교 최종 2년간 열심히 IB만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물론 이제 IB 성적이 낮다라고 한다면 여러 부가적인 요소를 통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전공법입니다. 네, 전공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취득할 것을 저도 희망을 하고 있고 우리 IB 팀장님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10학년입니다. IB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영어와 과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영어랑 과학 외에도 다른 과목도 중요하긴 하지만 영어랑 과학은 기본기를 다지는 과목들입니다. 자, 특히 그 첫 번째로 영어로 봤을 때 저희 학생들 영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럴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 벌벌로 말할 때는 굉장히 잘합니다. 맞아요. 네. 우리나라 꼴통도 한국말은 잘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게 그 예시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학생들이 꼴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영어를 말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쓰는 영어, written English랑 verbal English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배워야 되는 IB는 다 모든 것을 영어로 써야 됩니다. 영어로 다 써야 되니까 결국에는 written English, 어떠한 구조로 영어를 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리 IB랑 그리고 IB 때랑 좀 약간 좀 과학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프리 IB 때는 short answer, 간단하게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냥 이산화탄소 이런 식으로 적으면 점수를 받는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IB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데이터 리스폰스라 그럽니다. 어떠한 실험이 있으면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응용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미리 인지하고 초석을 만들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랑 과학이 가장 중요하다. 예, 한마디로 영어에 대한 사고력, 예, 그리고 그 영어에 대한 사고력을 통해서 IB 유형에 맞는 글쓰기라든가, 네, IB 유형에 맞는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암기해서 출제되는 문항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독해력이나 사고력 부분을 증진을 위해서 선행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스터디해 볼게요. TOK, Extended Essay, Internal Assessment 다 논문을 쓰는 거죠.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질문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편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실 빠르면 빠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근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IB 1년차 다시 말해서 11학년 때 학생들이 들어가자마자 IA나 EE나 TOK를 쓸 수는 없죠. 왜 없다? 배운 게 없으니까요. 예, 따라서 IA나 EE나 TOK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11학년 시작한 다음에 지금 11학년 3월에서 5월 요맘때일 것 같아요. 요맘때쯤에 그 학교 선생님, 그 슈퍼바이저라 그러죠. 슈퍼바이저랑 같이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 그 이유는 여름방학 때가 가장 학생들의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IA나 EE나 TOK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제 사례 예시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데이터를 많이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름방학 오기 전에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 주제를 정하고 여름방학 때 한국에 오게 된다면 저희 세안 IB에서 도움을 당연히 드릴 수 있지만 IA랑 EE랑 TOK를 저희 선생님들이랑 같이 준비를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나 저 때나 초등학교 때 보면 이제 여름방학 과제 내잖아요. 방학 때 계속 놀고 있다가 여름방학 막바지에 대해서 하다가 좀 어설프게 이제 방학 숙제를 해결하거나 이렇게 끝내면 일단 초등학생 때는 국민학교 때나 네, 혼나면 그만이죠. 혼나면 그만인데 이거는 대입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름방학 전에 선생님이랑 주제는 잘 정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기초안은 잘 잡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네, 모니터링이 확실히 필요한데 어머니께서 역량이 안 되겠다, 나 스스로 안 되겠다 우리 아이는, 그러면 저희 학원에 보내주세요.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면 이따가 우리 IB 팀장이 설명하시겠지만 본인이 나쁜 놈을 자처해서 학생들을 가둬놓고 학습을 하는 스파르타식 교육을 지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안 아카데미 맡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그룹 3 사회 과목이죠. 사회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가장 점수가 잘 나오나요? 자, 이거는 근데 네. 이 사탐이라고 하는 과목,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사탐, 네. 우리 학생들이 말하기에는 소셜 사이언스 과목, 요거는 보통은 이제 저학년 때 기초를 안 쌓고 바로 이제 입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수학하고 영어나 뭐 과학하고 다르게. 그래서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자, 이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평균 점수나 6점이나 7점 받는 비율로 봤을 때 이콘, 비즈니스, 지오, 사이콜로지까지 했을 때 점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그룹 3를 고르실 때는 학생들의 성향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과 질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로 말하면 퀄리터티브랑 퀀터터티브 차이인데, 자, 비즈니스랑 지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례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관계를 많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글도 많이 적어야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랑 지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퀀터터티브, 다시 말해서 양적으로 많은 걸 외우고 글로 많이 풀어내야 되는 학문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코노믹스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다시 말해서 디맨드가 증가해서 왜 가격이 올라가는가, 이런 것이 이것이 어떻게 마켓 프라이스를 만드는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것을 그래프로 풀어내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조금 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조금 더 퀄리터티브, 좀 더 질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용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달달 암기하는 것보다 네. 몇 개의 주요 용어들을 외우고 그거를 결합을 하거나 네. 사례들을 제시해서 응용하고 적용하는 그렇죠. 게 많은 게 이코노믹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하고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형 문제들이 많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새 학생들의 트렌드를 봤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거 이제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점수가 잘 나오냐고 여쭤보셨을 때 학생들 성향을 봤을 때 요새 학생들 트렌드를 본다 그러면 이코노믹스가 가장 나을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래도 비즈니스 사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지오그래피 요 순서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나 물리를 좋아하는 이과생들한테는 이코노믹스가 딱이겠네. 그렇죠. 딱 좋죠. 네. 그리고 그 반대인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지오그래픽이나 비즈니스. 그렇죠. 난 경영에 관심이 없어. 지오그래픽. 네. 나는 지리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경영. 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네. 좀 더 상세적인 거는 우리 설명회 참석자들 대상으로 우리 IB 팀장님께서 다 1대1 무료 상담 진행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맞는 과목 선택을 추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자, 올해 처음으로 AA와 AI라는 이제 세부 영역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는 해입니다. IB를 아직 잘 모르시는 고학년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IB 매스가 단순하게 HL이냐 SL이냐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하는 거에서 HL에서 AA냐 AI냐, SL에서 AA냐 AI냐 요건데, 요거에 대한 상세적인 용어적 해석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하고 일단 그렇게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참여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HL하고 SL을 선택한 다음에 AA를 선택할 거냐 AI를 선택할 거냐 라고 하는 거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AA하고 AI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저 어려운 거 하기 싫어요. 성적 잘 나오는 거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저는 확신과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수학이 이렇게 분화되기 전에는 그냥 매스가 HL, SL밖에 없었는데, 사실 AA는 그 전에 있던 수학 HL이나 SL의 90%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원래 옵션 부분 중에서 미적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원래 수학 베이스에 거기다 미적분 옵션만 더 들어가게 됨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출제가 되는 범위가 확신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시험지 플러스 그러니까 옵션의 미적분 부분만 파악해도 어느 정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확신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봤을 때는 사실은 원래 있던 수학의 스태티스틱, 다시 말해 통계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요번에 스피시맨이라고 IB에서 샘플 문제를 몇 개 줬는데 그걸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AI는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AI는 미적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계도 들어가고 기하, 벡터, 삼각함수, 함수 전부 다 모든 게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모든 문제가
칼큘레이터, 계산기를 두들겨야 된다는 점, 이런 점에 있었을 때는 출제 범위가 넓고 조금은 불확실한 과목이다. 네, 그래서 누가 어렵다, 뭐가 더 어렵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요번에 처음 출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오피셜하게 나와 있는 자료라든가 샘플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했을 때 내가 어떤 과목을 고르는 게 유리하냐 요거를 판단하려면 네. 사실 아이비 실제 나오는 시험 문제, 지금 샘플 나오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한테 조금 선행을 받으면서 내가 만약에 미적분에 대한 큰 관심이 없다. 난 미적분 자체 하면 진짜 토 나올 것 같아. 라든가 아니면 나는 미적분뿐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깊게 나오면 자신이 없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AI를 이제 고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미적분에 되게 관심 많아. 나는 어떤 미적분 문제를 내도 난 정말 흥미있게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IB 미적분 문제는 나한테 딱이야. 이런 경우에는 AA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계돼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아니, 저희 아이는 컴퓨터 공학 갈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에 연세대에 컴퓨터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고요. 기계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거나 저는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땡땡학과 가려고 하는데 둘 중에 도대체 무엇을 골라야 되나요? 이렇게도 이제 연계된 질문이 나옵니다.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 둘 다 상관없는데요. 사실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 그러면 이과냐 문과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이공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한국이든 아니면 싱가포르든 홍콩이든 아니면 영국이든 간에 AA나 AI 둘 다 HL로 고른다 그러면 둘 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냥 AA든 AI든 좋은 점수만 하이어 레벨로 내면 되는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AI는 어느 과에 갈 때 유리하고 AI는 어느 과 그런 게 없다라는 거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건 전혀 없고 하다못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난이도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매스 AA 스탠다드든 AI 스탠다드든 사실 어쨌든 간에 어떤 거 H를 고르든 S를 고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싱가포르 NUS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과 같은 경우에는 H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정말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매스 하이어 레벨을 요구하는 경우 결국은 AA냐 AI보다는 SL로 하느냐 HL로 하느냐. 그렇죠.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파워 퀘션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아이 그 홍콩대 가려고 모집 영상 보니까 어떤 학과는 AI로 하면 6점을 원하고 그렇죠. AA로 하면 5점을 원하는데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AA나 AI에 따라서 과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사실은 전공 요강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이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AI 다 둘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미적분이 많이 필요한 학과 같은 네. 경우에는 AA 점수를 굉장히 이제 낮게 이제 지원 자격을 걸고 네. 있고 그 다음에 AI는 높은 자격. 근데 결국은 점수만 다 잘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수가 예, 최고죠. 궁극적으로는 본인한테 유리한 과목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데 잉글리시 영역 반드시 A로 해야 하나요? 엄청 많이 들어오죠?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근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한 연수보다 해외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연수가 더 많다. 그럼 한국어는 당연히 그 학생한테 어려운 과목이겠죠. 네, 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꼭 희망 전공이 영문학과나 영어랑 관련된 학과가 아니라 그러면 저는 잉글리시 B로 선택을 해도 한국 대학 진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한국어로 수업하는 학과는 다 영어 B가 네. 유리한 거네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점수를 받기에는 잉글리시 B로 고르는 게 조금 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해외 체류 연수가 굉장히 길고 네. 교민 숫자가
많이 있지 않는 사회에서 한국말을 쓰는 일이 우리 아이가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잉글리시 A를 고르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가급적이면 잉글리시 A에서도 리터러처보다는 랭귀지 리터러처를 고르는 게 더 나을 것 예. 같습니다. 왜냐면 잉글리시 B를 고른다라는 건 코리안 A를 고른다라는 거니까 결국엔 한국인들한테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연계된 질문이죠. 결국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 영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터러처, 랭귀지 앤 리터러처, B 요 세 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딱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문학의 출제 비중 차이와 어떻게 보면 난이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잉글리시 리터러처와 잉글리시 랭귀지 리터러처는 제1 모국어, 다시 말해서 그룹 1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잉글리시 리시나 잉글리시 랭리스는 상대적으로 잉글리시 B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잉글리시 릿과 잉글리시 랭귀지 앤 리터러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결국에는 문학이 얼마만큼 출제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잉글리시 리터러처는 거의 한 95% 문학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문학에 맞는 simile, metaphor 같은 그 literary 그 디바이스를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잉글리시 랭귀지 리터러처는 그 비문학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카툰, 그러니까 만평이라 그러죠. 만평이라든가 아니면 광고문 네, 이런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한 5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학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근데 해외 오래 체류했다라고 해서 뭐 리터러처나 랭귀지 앤 리터러처가 반드시 또 유리하다는 건 아닌 게 저도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국문학은 싫어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문학을 좋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요 질문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는 싶지만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자, 수학도 못하고 과학에 관심이 없어요. 굳이 과학 과목을 하나 고른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아,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 경제학과 나와서 사실 저도 과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서 제 경험에 좀 밀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과학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 저는 네,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케미스트리 했는데 근데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냥 달달달 외웠는데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학 못하고 과학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암기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점을 원하거나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이라 그러면 암기적인 측면이 좀 더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ESS. 네, ESS는 그래도 좀 지오그래피랑 조금 관련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학생들이 흥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공부하기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ESS가 안 열려 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는 바이올로지, 네, 생물. 네, 생물은 사실 올겐 그냥 기관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냥 간 이런 거 외우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그냥 글쓰기에는 바이올로지가 그 다음으로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케미스트랑 피직스인데 케미스트랑 피직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응용되고 데이터 리스폰스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좀 더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암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없어요, 사실. 암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있지만 네. 응용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죠. 그렇죠. 네, 응용력이 부족한 학생들. 이 응용력이 부족한 학생분들은 암기를 해서 그대로 조금 더 성적이 있어가지고 차질 없이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ESS나 바이올로지 그리고 뭐 암기는 다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응용력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케미스트리, 피직스 그리고 특히나 수학 잘하는 친구들 응용력 좋잖아요. 네, 케미스트리, 피직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대학과 아시아대학에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점이면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거 질문 굉장히 포괄적이죠. 제일 많이 나온 질문. 네, 진짜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제일 많은 질문인데 네. 요 질문은 명쾌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쾌하게. 자, 저희 전 세계 순회 재외국민 입시 설명회가 네. 3월 26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저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요 설명회에서 저희가 명쾌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설명에는 세안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게시가 돼 있고 국가별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일부 본편에서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2부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설명회는 일정도 다르고 그리고 보호장치라고 해야 되나? 보안장치가 있기 때문에 꼭 설명회를 예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안아카데미 홈페이지 가셔서 잘 참고하시고 세안아카데미 카카오톡 채널로 이 설명회를 신청하면 한국대학과 아시아대학 진학 몇 점이면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점수를 어떻게 얻어야 될지에 대한 과정과 유의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부의 마지막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네. 그러려면 어떤 과목을 골라야 되냐? 네. 네, 그겁니다. 자, 어떤 과목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통계적인 상황을 참조해서 우리 IB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데이터들은 사실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2020년도 IB에서 공표한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룹 1, 2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셨을 때 그룹 1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English Literature, 지금 보시면 A, B, D, Average죠. Average 점수 HL 같은 경우에는 4.84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되게 깜짝 놀랄 수 있는 게 뭐냐면 7점 나오는 비율이 약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잉글리시 리터러처보다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해외에서 오래 체류했다, 그럼 영어가 더 편하다 한다 그러면 리터러처보다는 랭귀지 리터러처가 평균 점수도 5.14로 높고 7점 나올 확률도 9%, 6점 나올 확률도 29%, 그나마 6점 이상 나올 확률이 38% 이상이니 잉글리시 랭리스를 고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최적 옵티마이즈된 조합은 뭐다? 코리안 리터러처와 잉글리시 B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꼭 언어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어 과목에서는 점수가 최대한 깎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최대한 6점 이상 나올 수 있는 확률 높은 것을 고르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코리안 리터러처 같은 경우에는 HL 기준으로 6점 이상 나올 확률이 78%, 잉글리시 B 같은 경우에도 6점 이상 나올 확률이 76%, 평균 점수도 6점이 넘어가니 한국어와 잉글리시 B를 함께 조합으로 만들어서 과목을 고르게 되면 점수를 받기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룹 3 사회 과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 자,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자, 이코노믹스와 비즈니스, 사이콜로지 사실 대동소이하다. 에버리지 점수를 봤을 때 H를 보자고 한다 그러면 뭐 5.34, 뭐 5.31, 5.19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고르냐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들의 성향을 보는 게 좋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코노믹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거죠. 일단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확신성 있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스트럭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스트럭처에 맞춰서 학생들이 필요한 것만 딱 그것만 적어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점수를 6점 이상 받기가 어렵지 않다. 예, 그래서 6, 7점 비율이 30% 이상에 달하는 이코노믹스가 학생들이 확신성 있는 점수를 받는데 도움을 줄 테니 이코노믹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볼 때마다 응용력이 좋은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코노믹스를 골랐을 때 좀 차질 없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차질 없는. 네. 지금 이 히스토리 보면 이렇게 점수가 7점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일 수도 있지만 이 히스토리라는 게 관심이 없으면 외우기가 상당히 힘든 과목 아닙니까? 제가 이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히스토리를 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히스토리가 보시면 평균 점수 낮는데 7점 받을 확률이 4%, 5%대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과목 선정이 잉글리시 릿과 히스토리 조합인데 맞아요. 이 조합으로 가면 점수가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든 이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히스토리는 기본적으로 발란스 라이팅,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둘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대량학살, 히틀러의 대량학살, 2차 세계대전에서 대량학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어떤 컨시퀀스가 일어났느냐, 그러면 대량 학살이 나쁜 거잖아요, 사실은요. 나쁜 건데 거기서 장점과 단점을 둘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히스토리는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 쓰는 라이팅 스타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컴플리케이트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히스토리는 점수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하더라도 점수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규먼트 자체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그런 에세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라는 과목 자체를 고르는 건 사실 지양 안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아요? 역사 논술이네, 역사 논술.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진짜. 진짜. 안 고르고 지양하고요. 그리고 그룹 4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야말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의 함정에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수치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피직스가 7점이나 6점 나올 확률이 높죠. 네, 평균 점수도 높고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피직스 HL의 점수가 높은 이유는 이거를 이수하는 친구들이 피직스 천재일 확률이 높습니다. 천재라기보다는 네. 물리를 좋아하고 특히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네. 물리를 많이 골랐다. 네. 예,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물리를 많이 골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온 성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따라서 그러니까 과학에 관심이 없거나 피직스 점수가 잘 나오니까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재고 다시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에 맞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생이 약학이나 의학을 지원을 희망한다 그러면 케미스트리랑 바이올로지는 HL로 무조건 고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학생이 공대를 희망한다 그러면 피직스나 아니면 케미스트리는 무조건 하나는 골라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 아이가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어요. 근데 수학을 SL로 내리고 HL은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면 안 돼요? 뭐 컴퓨터공학 공대 가면 뭐 컴퓨터공학과 가면 뭐 수학 뭐 다룰 일이 있나요? 컴퓨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제 은연의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제가 단적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대학에 이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하이어 레벨의 수학하고 과학 두 과목을 떡하니 올려놓으십시오. 좋은 대학에. 네. 좋은 대학 그러니까 뭐 입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대학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뭐 유학생이 되게 급급해가지고 외국인 전형으로 굉장히 쉽게 뽑는 대학, 그런 건 상관없어요. 거기는 상관없어요. 좋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이 전제 조건이 붙고요. 또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의학이다, 약학이다. 이런 경우에다 이런 거는 컴퓨터 공학이다 상위권 대학에 그러면 당연히 수학을 하이어 레벨의 과학 두 과목을 떡하니 무조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목 선택에 대한 가이드를 요약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부 어떤 거 다루기로 했었죠? 네, 2부에서는 저희 애뉴얼 플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이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월별이죠. 월별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예정이죠. 네. 자, 우리가 학년별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되고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에서 살펴보기 전에 지난 설명회에서 다뤘었던 코로나19와 IB에 대한 이슈부터 검토하고 갈게요. 뭐 지난 설명회 때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저희 세안 IB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한 달 전에 찍었던 설명회 영상을 통해서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스터디는 할 수 있지만 오늘 설명회에서 요거는 잠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IB의 어떤 부분들이 올해 변경이 됐었죠? 일단 가장 제일 큰 거는 듀얼 루트 시스템이죠. 다시 말해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실행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학교는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다른 어떤 학교는 시험을 안 보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IB 점수입니다. 네, IB 평균 점수 보시면 사실 예전에는 29.8점에서 30.2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최근 몇 년 동안은. 근데 2020년 시험을 안 봤을 때는 전 세계 평균은 한 32.4점까지 올랐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분명히 통계적으로 올랐는데 여기서 문제가 큰 거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한국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너무 들쑥날쑥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잘하는 학생일수록 들쑥날쑥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되게 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예상 점수가 43인데 실제 점수는 36점 나온 학생이라든가 뭐 예상 점수 42점인데 뭐 29점까지 나온 학생까지 좀 봤습니다. 사실은. 사실 매년 이런 학생이 없지 않지는 않아요. 매년 있긴 해요. 매년 있는데 왜 내가 29점까지 하락이 됐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아, 내가 파이널 이그잼을 잘 못 맞구나.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유도 몰라요. 내가 한창 40 이상 잘 찍고 있었는데 마지막 파이널 성적 딱 내놓고 본 게 내가 왜 31점이지? 네. 요런 경우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36점 나오다가 갑자기 39점이 나거나 이런 학생들은 저희한테 이제 우는 말씀은 안 하시죠. 네. 보통은 이제 안 좋게 이제 나왔던 학생들이 들쑥날쑥 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 해였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인데 공정성이 사실은 저희가 트랜스페런시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점수가 매겨졌고 점수가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이 됐는지가 지금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게 아무래도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요. 자, 네. 그리고 요거는 공통적인 이슈이긴 하죠. 네. 코로나19랑도 관계가 되고 코로나19 관계되지 않았던 네. 이슈이긴 하죠. 자, 세 번째 뭔가요? 네, 뭐 시험이 간소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룹 1, 2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퍼 2가 안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룹 3 같은 경우에는 뭐 이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페이퍼 2에서 섹션 A 하나 빠졌고 섹션 A나 B 둘 중에 하나 빠지고요. 그리고 그룹 4 과학 과목은 페이퍼 3 안 보고요. 다만 매스는 그대로 본다라는 거. 네. 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간소화된 시험을 시행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2022년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현재 예비 12학년 분들은 현재 변경된 기준 작년에 이제 올라왔었던 그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고 네. 올해 선배들이 보는 것들도 잘 참고해서 잘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2부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이 IB 디플로마를 들어가기 직전의 학생들이죠. 보통은 GPA가 잘 나와요. 학교 내신은 잘 나와요. 한다라고 하는 때죠. 네. 자, 이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과정들을 겪고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된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누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단추를 잘못 꽂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단추 하나씩 다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9학년, 10학년 다시 말해서 프리 IB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학기 중에 IB 필수 과목 영어, 수학, 과학 내신 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대학을 지원할 때 있어서 프리 IB 그러니까 10학년 내신도 반영이 됩니다. 한국 내신과 유사하죠. 한국 내신이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IB도 10, 11, 12학년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 내신 반영이 되니 일단 기본적인 GPA는 잘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MIP나 IGCSE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IB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IB에서 좋은 점수를 이수하기 위해서 기초 지식을 함양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아무래도 지금 내신 관리를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컨시스턴시라 그럽니다. 지속해서 단기간 안에 점수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4점 받는 친구가 내일 7점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프리 IB 과정부터 본인의 습관, 공부 습관을 기르고 그리고 내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MIP나 IGCS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중학교 졸업 시험이 있는 몇 안 되는 커리큘럼입니다. 맞습니다. 몇 안 되는 옛날에 이제 연합고사 제가 연합고사 마지막 그때였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중학교 졸업 시험을 통해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 그런 이제 비슷한 학력 평가의 이제 시험을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본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요거를 잘 봐가지고 대입을 굉장히 좋게 결정이 된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사실 이제 IB 디플로마 과정에서 거의 대학이 결정이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이 시험을 열심히 준비할수록 IB 대비를 조기에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금 현재 학교 시험이 굉장히 쉽다라고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고요. 그 앞에를 더 바라보고 열심히 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제가 요 시기죠. 4월에서 5월식인데 사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IB DP 2년을 결정짓는
네, 증거가 지금 딱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준비할 거는 엔드 오브 이그잼이랑 IB 과목 최종 선택입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다 거의 러프하게 골라 넣은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완벽하게 선택해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엔드 오브 이그잼은 점수 관리가 필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진학에 있어가지고 반영되는 공인 점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IB 과목 선택한 데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네,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과 잘하는 과목은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기 저는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과목을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심리를 좋아해요. 잠깐 심리 배웠을 뿐이에요. 잠깐 심리학을 배웠을 뿐인데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껴요. 네. 어떤 친구는 국제학교 가서 아트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어. 그래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 고르겠대. 아니 네. 그 IB 디플로마 1년차 때 1년차의 과목으로서 이제 고르겠다라고 해. 네. 나 그 중에서 점수 잘 나온 케이스 많이 못 봤어요. 진짜 정말. 이게 제가 제일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면서도 꼭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히스토리 같은 과목을 고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보면 제가 히스토리를 너무 싫어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 같긴 해서 너무 죄송한데, 근데 학생들은 프리 IB 때 이제 히스토리 배웠을 땐 재밌습니다. 역사라는 거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히스토리 이수했을 때 잘한다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특히 점수가 7점 나올 확률이 1%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저는 어머님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학생의 진로, 다들 요새 이공계 되게 선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사실 이공계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저희 학생들이 과학이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자질이라는 단어보다는 엄청나게 점수를 잘 내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공계 보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수학, 화학, 물리를 선택한다고 한다 그러면 향후에 IB 점수가 5점, 6점이 아니라 4점, 3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꼭 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을 판단한 후에 그룹 1과 그룹 6를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체능 진학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예체능에 대해서 정말 좋은 소질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룹 6 같은 경우에는 주관성이 개입이 많이 되는 과목입니다. 선생님이 주는 점수가 50%입니다. 50%. 네, 그래서 주관성이 강하고 불확실한 과목인 그룹 6를 피하고 그룹 1부터 5까지 중에서 한 개를 더 고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룹 6는 뭐 대표적인 게 아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대 갈 거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어. 저도요. 네. 아니 꼭 이제 뭐 경영학과 건데 경영학과 가는 데 있어서 아트에 대한 감각이 좀 더 유리하게 작동되지 않을까요? 뭐 경영학 중에 뭐 예술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데 점수가 잘 나오고 나서 생각이 될 일입니다. 맞습니다. 아트는 내가 IB 2년 과제나 뭐 시험 준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이 아트 때문에 그 50이 다 뺏기게 됩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 갈 친구 아니면 하지 말아라고 그냥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공계 학생이 아닌데 이공계 뭐 요 말은 사실 우리가 국제학교 막 전학 오면 영어보다는 사실상은 수학과학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국내에서 IB 학교로 한 9학년, 10학년 때 이제 들어온 학생 막 나오는 점수가 과목이 당연히 영어 과목은 아니죠. 근데 뭐 수학이나 과학 점 잘 나온다. 일단은 IB 디플로마 페이퍼 패스트 페이퍼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또 개인 교사 선생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한번 풀이도 해보고 아이가 얼마만큼 흥미를 느끼는지 그것부터 조금 판단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 키포인트 2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셔야죠. 키포인트 2인데요. 자,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랑 수학이랑 과학 과목을 선행을 하는 걸 좀 약간 권장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기본기입니다.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은 모든 수업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기가 되어 있는 학생과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크죠. 기본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선행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약간 고속도로처럼 빠르게 학교 진도를 이해하면서 그 과목에 흥미를
느끼면서 좋은 점수를 내면서 더 또 흥미를 느끼면서 또 좋은 점수를 내면서 네, 그 초석을 다지는데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영어랑 수학이랑 과학 같은 게 선행이 안 돼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도를 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거칠게 좀 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려워하면서 점수 안 나오면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점수 안 나오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 네, 이러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IB 네, 영어랑 수학이랑 과학 과목은 네, 선행을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선행 권장합니다. 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강남에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그러니까 큰 애가 아니면 고등학교 뭐 이렇게 있는 경우에 강남에서 일반 고등학교나 이제 외고를 이제 보내셨던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지방에 계시다가 아이비 국제학교로 이제 넘어가신 부모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중학교 때, 미들스쿨 때, 90학년 때. 아니 지금 학교 성적도 잘 나오는데 뭐 학교 성적 굳이 뭐 선행할 필요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아이비 지금 프리 아이비 때의 90학년 때의 과정하고 11, 12학년 때의 아이비 디플로마 과정의 간극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고등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뉴질랜드나 호주 교육 과정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간극이 크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해두시면 너무나 좋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도 문제를 풀고 이런 것까지 다 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냥 개념만 빼고 진도만 빼가지고 선생 혼자 신나는 그런 거 말고요.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그런 선행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학년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B 디플로마 1년차 들어갔어. 1년차 들어갔어. 자, 1년차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10학년이 11학년이 되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자, 어떤 과정들이 있나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는 게 힘이다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 모르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네, 괜찮다라고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IBDP 1년차 들어간 학생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들어갔을 때 8월, 9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행이 되어 있을 테니까 8월, 9월에 나오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IB를 좀 우습게 봅니다. 과소평가하죠. 하지만 10월, 11월부터 좀 얘기가 달라지죠. 네, 이때부터 I 토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콘 I에는 3개를 써야 되는데 이콘 I 토픽이 10월, 11월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 이코노미스라는 토픽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IA를 일단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퍼스트 드래프트, 다시 말해서 1차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콘을 안 하든 간에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IA가 할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방심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방심하고 있는 순간 본인의 실력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12월입니다. 네, 12월 같은 경우에는 서머티브 에세이, 그죠? 학교 GPA 들어가는 점수, 네, 학교 GPA 들어가는 시험이나 아니면 텀 이그잼, 네, 중간고사겠죠. 네, 중간고사를 지금 학생들이 보게 됩니다. 네, 초반 챕터 쉽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분명히 서머티브 에세이나 아니면 텀 이그잼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테니 아무래도 내신 대비에 좀 더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름 때 선행을 했을 때 네. 그때 다뤘던 문제들을 이제 다시 복습해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요 시기, 요 12월 시기에는 지금 여름반에 선행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될 시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네, 그리고 나서 네, 1월이나 2월이 좀 지나고 나면 3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TOK exhibition.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프레젠테이션 얘기했지만 이제 TOK exhibition이 나오게 됩니다. 네, TOK exhibition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요것을 일단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End of Year Exam, 네, EOY라 부르죠. End of Year Exam이 네, 5월에서 6월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내신 점수로 따지자 저희가 흔히 말하는 GPA라는 점수, GPA와 그리고 프레딕 점수가 이 End of Year Exam을 바탕으로 나오게 되니 정말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문제풀이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네. 반복적인 훈련, 네. 문제풀이 반복적인 훈련
겨울방학 때는 문제풀이 반복 훈련이 가장 도움이 되겠네. 반복 훈련도 중요하지만 유형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 문제 그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양적인 문제풀이보다는 풀이도 물론 아, 중요하긴 중요하죠. 하지만 네. 그거와 함께 네. 유형에 대한 훈련들. 양과 질이 함께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무조건 양쪽으로 달달달 외워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쓴다? 그럼 좋은 점수 나온다? 그런 식이 끝났습니다. 네, 양과 질이 함께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 8월로 넘어가겠네요. 네, 마케팅 포인트군요. 네. 마케팅 포인트군요. 네. 7, 8월을 이용해서 그 IB 그 2년차 선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농담 삼아서 마케팅 포인트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시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IB 2년차가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는 돌아가가지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랑 TOK나 IA 같은 것이 벼락식으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파이널 스코어랑 직결되게 되면 따라가지고 미리 여름방학에 준비를 해놓는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학원에서 일단 선행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효율적인 점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저희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죠. 저희 강사님들이랑 같이 IA랑 E랑 TOK를 여름방학에 미리 해놓는 게 아무래도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좋은 점수를 받기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여름방학 특강에서는 부족한 과목에 대한 복습도 복습이지만 2학년 때 IB 2년차 때 배울 내용을 선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IB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암기만 하고 그 암기한 내용을 있는 거 아는 그대로 그냥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알고 있는 것들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쓰는 거거든요. 네. 이거려면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인 이제 암기라든가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유레카라고 하는 걸 하는 게 되는 건데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시험 앞에 닥치면 이거 하지도 못해요. 유레카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유레카를 하는 그런 시간을 세안 IB MNT에서 확 줄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여름방학 특강을 제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IBDP 2년차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IB를 알아야지 IB 고득점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1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8월에서 9월 이 초안을 확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TOK 주제 발표도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네, 8, 9월은 본격적인 입시의 시작이기 때문에 학업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시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학업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11학년 때까지는 그냥 공부하는 게 너무 그때는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2학년 1학기가 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시기가 돼요. 공부하는 건 너무 기본이 된 시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12학년, IB 2년차의 1학기는요, 정말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자, 왜 지옥이냐? 첫 번째, IA 6과목 다 써야 되죠. 그래서 파이널 내야 되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학생들 혹시라도 이제 서류 내야 되잖아요. 대학교 지원해야 되죠. 홍콩대, 영국, 미국 지원해야 되죠. 에세이 써야 되잖아. 네, 에세이 써야 되죠. 그 다 넣어야 되잖아요. 에세이만 그냥 쭉 쓰는 시기네. 지금 저는 할 얘기 더 많아요. TOK 프레젠테이션, 에세이, 써내고, 서머티브, 이그잼, 발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게 제가 지금 솔직히 10개, 11개 더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 학생들 몸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10개, 11명의 몫을 혼자 다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딱 그 강남 고3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근데 진짜 근데 이게 마음이 준비가 안 돼 네. 있는 학생들은 진짜 되게 꺾어지는 거네. 네, 진짜 정말 가슴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때 되면 진짜 어머님들도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왜냐면 정말 제일 소중한 보석 같은 저희 그 자녀분들이 진짜 울면서 공부하실 거예요. 아마 울면서 공부하고 해야죠. 네. 해야죠. 진짜 해야죠. 화도 많이 낼 거고 어머님들 많이 고생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12학년 1학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옥과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나 P, TOK나 IA 같은 걸 좀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원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자소서를 조금 미리 여름방학 때 좀 적어놓으면 조금 부담감이 조금은 다운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국제학교에서 이제 90학년 때까지 있으면서 오랫동안 있었던 친구들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긴장감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일반 고3들처럼. 근데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 지금 이거 시청하고 있다면 꼭 새겨들으세요. 고3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은 고3 때 고생하려고 노는 게 아니라 고3을 대비하기 위해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고3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순탄하게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바쁜 시기 12월까지 해서 에세이 쓰고 시험 보고 뭐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3, 4월 어떻습니까? 네, 일단 1월에서 3월 사이에 일단은 그 목 이그셈이라 그래가지고 그 무슨 시험 한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상 그냥 뭐 파이널 보기 전에 목 이그셈 한번 보실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3, 4월 되면 슬슬 발표가 납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홍콩, 뭐 홍콩 쪽에서 일단은 주요 대학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 컨디션인지 언컨디션인지 나오게 될 거고 이제 그때부터 3월부터 지금부터가 이제 파이널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데 요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안 적어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이쯤 되면 그냥 놓으세요. 그냥 왜냐면 아시다시피 국제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이제 6월쯤 되면 이제 놀러 다니세요. 이제는요. 네.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 3월부터 5월까지 할 게 없으니까 거의 자습하거나 아니면 뭐 문제 풀어라고 놓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어디 갈까 이제 체크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요. 본인 현역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있는 학교 국제학교 교사 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얘기예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네, 제 얘기인데 일단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렇게 해이해지시니까 학생들도 해이해질 확률이 높고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저희의 주적은 친구가 돼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합격장 받고 있다가 그냥 놀았다가는 노는 학생들이 좀 많아져요. 이제는요. 주위에서 옆에서. 그러니까 무슨 뭐 퍼듀 유니버시티 붙었으니까. 맞아. 미국 붙은 애들이 그래. 일단은 맞아. 상대적으로 들어본 대학이지만 입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맞아요. 그리고 SAT 성적이 있다면 그대로 써가지고 컨디션 없이도 합격자를 받는 경우에. 맞아요. 그래서 미국 가는 네. 걔네들 때문에 이제 좀 약간 반 분위기가 좀 이제 놀자 이렇게 좀 붐붐하고. 그게 진짜 큰 문제인 게 이게 사실 이게 어른들은 그게 왜 문제지? 걔는 걔고 나는 난데라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10대잖아요. 티네이저잖아요. 뭐 끼케발 딱 20살 됐는데 이제 기본적 파이널 오퍼 받은 친구들 때문에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가 너무 망가져요. 분위기 흐려지고 나는 어디 가니까 안 해도 되지로 그럼 나도 내가 상대적 박탈감이죠. 내가 왜 쟤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면 제가 그 퍼듀 가려고 하는 애가 PC방 가면 나도 같이 PC방 가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대학 국내 대학을 희망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나의 꿈과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다니는 아버님들이 이제 이런 거에서 일침을 우리 학생들한테 해야 돼.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알아? 내가 야근을 몇 번 하고 그렇게 놀자 있는 부서 같은 경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좀 얘기해주는 일침을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상기시켜서 긴장감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최신 출제 경향의 문제풀이나 그리고 2년 동안 배웠던 것을 효율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유형별로 맞춰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따라가지고 좋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IB 팀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IB 학생들을 지도한 지 몇 년이 됐죠? 저 이제 8년 차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IB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이 IB 학원에서 팀장으로서 학부모님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그리고 학생들과 울고 웃으면서 지낸 세월이 뭐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IB 하는 학생들한테 우리 IB 우리 팀장님께서
꼰대로서 꼰대가 아니죠. 아유, 저는 네, 꼰대. 우리 아미 팀장님이 학생들 친화가 굉장히 학생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지금 오늘 컨셉이 뭐 본인이 손석희라고 하는데 학생들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네. 우리 학생들한테 잔소리 좀 해주십시오. 잔소리. 네. 저는 잔소리를 하고 하는 꼰대가 아니긴 하지만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과학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과학이라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조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공계를 가는 학생들은 전공 과목이니까 과학이 중요하고요. 그 이공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은 과학을 싫어할 확률이 높으니까 과학에 대해서 기초 공부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IB를 바탕으로 지금 이공계를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이공계 가려고 하는 학생이든 가지 않으려고 학생이든 과학은 기본적으로 기초 공부가 중요합니다. 자, 왜냐? 자, 프리 IB나 IBDP에서는 꾸준하게 GPA를 관리했을 때 결국에는 명문대를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기초 공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순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영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든 아니면 저희 학원이든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스로 공부를 해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접근성이 좋게 공부를 해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애초에 처음부터 지금 기본기 쌓아놓지 않으면 결국엔 따라가질 못합니다. 왜냐? 과학은 응용되는 문제가 많으니까요. 따라서 과학은 어떻게 보면 개념이나 아니면 저희가 터미놀로지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을 바탕으로 이제는 문제 푸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트렌드를 봤을 때 내신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아요. 결국에는 스펙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보다는 내신에 대한 비중, 다른 말로는 GPA라고 그러죠. GPA 비중이 높아지게 되니 결국엔 내신이 스펙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 과학 공부가 중요한 게 솔직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과목을 고르든 간에 점수만 잘 나오면 장땡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이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교과목 점수가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관련 교과목. 그러니까 이과다. 그럼 과학이잖아요. 네. 선행을 하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제자는 그래서 개념은 당연히 기본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10학년, 9학년, 10학년 때부터 개념 기본을 잡고 그리고 11학년, 12학년 들어와서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점수 받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과학을 기본적으로 더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된다? 10학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10학년부터 잘 관리가 10학년 때부터 과학이 잘 관리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공적으로 대학 진학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는 너무 당연하다. 이제는 응용 문제를 더욱더 심화돼서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라고 잔소리 해주시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잔소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참, 이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IB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점수가 점점 더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IB 상위층은 점점 두터워져 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있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학생들 그리고 어머님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 모든 거에는 다 기본이 있습니다. 결론은 정답은 뭐다? 기본기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본기? 저희 IB는 모든 글을 다 에세이로 써냅니다. 과학에서 그룹 4, 과학에서 페이퍼 1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글로 써야 된다. 다시 말해가지고 영어, 에세이와 라이팅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 영역에서. 그래서 IB 그룹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글로 써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부터 준비해야 되냐면 에세이 쓰는 능력부터 함양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루틴.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학생마다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중요성 만들겠습니다. 복습의 중요성입니다. 자, 저희 학생, 캠브리지의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오늘 복습을 한다 그러면 뇌에 80%가 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복습을 하면 약 40%, 타메이드면 20%, 그 다음 10%, 5%, 2.5% 블라블라. 네,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거를 그 당시에 해소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 학생들은 아무래도 같은 공부를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스스로 능동적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플랜을 짜고 복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서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예비 선행을 해야 되는 거. 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기본기 쌓이고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실전 훈련 들어가는 겁니다. 자, IB 형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스트 페이퍼 같은 내용이죠. IB 형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형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점수를 받는지 인지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본다. 이렇게 IB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 풀이를 해야 된다. 네, 이것이 제 두 번째 잔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 해주셨어요. 네. 복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복습의 네. 강조와 이게 보통 우리 강남에 있어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항상 복습을 한 다음에 노트로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노트를 정리한 상태에서 인강을 청취를 하면서 시간을 줄여주는 선생님의 해법의 방법이 어떤 건지를 비교하면서 또 노트를 또 정리를 합니다. 이걸 보고 보통은 단권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어요. 어떤 게 우리 학생에 많이 도움이 될까?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될까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복습 강의를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IB뿐만 아니라 SAT, 토플 전부 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 와 하면서 공부를 했다. 아니면 저희 정규 학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내 IB 학원 중에서 유일하게 학기 중 정규반이 있는 학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공부했던 강의를 그대로 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Q&A 복습을 학생이 스스로 하면서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 열려있는 24시간 질문 창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플랫폼이 있다면 다른 학원이라도 언제든지 찾아가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잔소리 연습도 실전처럼 요거는 조금 축약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마지막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 학생들 2년 동안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마무리 준비를 해야 되는가. 지금 12학년 학생들 대상 말을 하는 거겠죠. 네, 일단은 파이널 문제 유형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문제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신 트렌드의 문제에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파악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IB 문제가 바뀌었는데 맞아요.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처음 나왔네? 라고 생각을 근데 IB 문제는 네. 돌발 상황이 항상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맨날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유형이 객관식이나 문제은행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퀘스천 뱅크는 있습니다. 퀘스천 뱅크는 있죠. 네. 뭐 수학 같은 거는. 맞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있는데 다른 과목들은 퀘스천 뱅크가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문제 파악을 하기가 조금 용이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면밀하게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돌발 상황이 나와도 이 학생들이 좀 더 당황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실전 연습이 좀 더 많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는 IB는 네.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퀘스천 뱅크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문제에 대해서 문제만 딱 놓고 보면 첫 머리 헤드라인만 딱 놓고 보면 학생들이 IB 과정에서 전혀 배우지 않았던 단원이 툭 하고 나와. 그렇죠. 뭐 사실은 자기가 배웠던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 멘붕이죠. 내가 배우지 않았던 방식에 대한 파트가 왜 여기서 나오지? 문제를 잘 읽어보고 응용력과 분석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풀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함정 같은 걸 줘요. 돌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IB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응용력 네. 이것들을 잘 키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나 이런 빈도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확실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연습도 실전처럼 시간 재놓고 진짜 실전 시험 본다라는 생각으로 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IB 팀장님께서 잔소리가 모두 끝나셨고 네. 일단은 이 잔소리를 다 들어봤을 때 결국은 이제 요약하자면 과학 과목이나 수학이나 영어 관련된 영어는 굳이 순수 영어 과목이 아니더라도 IB의 글쓰기 패턴이라든가 분석 방법이라든가 아규먼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수학하고 과학의 아낌없는 선행,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경제는 응용력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가
적은 암기로 많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해드릴 것은 저희 여름방학 특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행이라든가 주요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부로 들어갈게요. 2부는 이렇게 마치고 3부로 들어가겠습니다. 3부 저희 세안 IB M&T 여름 특강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 커리큘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격리기간에 관계없이 격리기간에는 온라인, 그 다음에 격리 후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스위칭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해외에서 있으실 거라면 해외에서도 오프라인 수준의 질 높은 온라인 특강을 이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수험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세안 IB M&T에서 6월 28일부터 메인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요. 5월 31일부터는 얼리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리 특강의 대상자는 11월에 IB 파이널 이그잼이 있는 학생들 대상, 그 학교 학생들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싱가포르 ACS나 아니면 화총이라든가 이런 학교들 학생들 대상이죠. 자, 그리고 우리 IB 여름 특강 할인 있죠? 할인 어떻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할인은 일단은 3월 조기 등록 할인, 지금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등록 시에는 10% 할인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만약에 과거에 IB 특강을 들었을 경우에는 5% 추가 할인까지 해서 최대 15%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 지금 그 결정을 못 하신 경우에는 4월에도 마찬가지로 4월 30일까지 조기 할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 할인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뭐 지역별이나 아니면 형제할인 별도로 또 문의를 해주신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또 할인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우리 아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지금 결정이 안 난 상태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 동일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요.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셨다가 저 들어올게요.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아직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서 수업 등록을 막 못하겠어요. 저희가 예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불을 그대로 해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처음에 등록을 해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변경을 해주셔도 좋고요. 오프라인으로 등록을 해주셨다가 온라인으로 스위칭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세안 IB M&T 특강 결정이 있어서 과감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온라인 오프라인 특징에 대해서 우리 IB 팀장님께 설명을 해주실 건데 온라인 프로그램 하면 제가 이상한 걸 봤어요.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컨텐츠에 대해서 항상 그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 마케터이자 학원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느 학원 같은 경우에 보면 오프라인 현강을 찍은 거를 그대로 이제 온라인 학생들한테 송출을 하더라고요. 이거 CCTV인가? 이거 CCTV 특강을 하고 있더라고. CCTV 특강을 할 테니까 2월 달에 얼리버드 할 테니까 우리한테 돈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 꼭 그 타학원의 CCTV 특강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좀 과하신 것 같고, 그런 건 아니고. 손석희 잘하고 있어.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특강과 온라인 특강은 절대적으로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지금 3월 15일부터 이미 찍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미리 다 사전 제작이라 그렇죠. 사전 제작을 한 다음에 완벽한 퀄리티로 해가지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온라인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프라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에 한해서만 오프라인에 온 학생한테만 온리 집중할 예정입니다. 사실 조금 제가 되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 특강을 기획한 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었는데 저도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조금 편하게 좀 약간 여름방학이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끝나고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요렇게 해서 학생들이 좀 더 편해지면 학원을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학생들이랑 같이 밀접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근데 결론은 안 되겠더라고요. 결론은 점수를 내야지.
예, 결국엔 제가 나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굳이 나쁜 사람 안 해도 되긴 했는데 네, 점수를 그러니까- 내야지. 애들 뭐 네. 끝내고 노래방 가라고 보내고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냥 결국에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저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프로그램 보시면 저희는 지금 관리라는 거 있어가지고 굉장히 빡세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온라인 프로그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개설 과목은 그 위와 같이 정리가 되어져 있으며 오프라인 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일 과목별로 코어 강의 1시간 듣고 마찬가지 소수정의 문제풀이만 1시간 듣고 그리고 3차나 6차에 저희는 또 과목별로 보충 수업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냥 수업만 듣고 피동적으로 가는 수업 아닙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잘 부족한 게 있다 혹은 모르는 게 있다 숙제 점수가 미진하다 저희 보충 수업 합니다. 네, 저희 대표 강사님 나와서 보충 수업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온라인 줌 실시간 강의를 바탕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우리 학생들이 매일마다 1시간씩 강의 듣고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매일마다 숙제가 나갈 거예요. 이 숙제는 패스트 페이퍼하고 이제 관련된 문항으로 이제 구성되기도 했고 그날 배운 거를 토대로 내기 때문에 그날 수업을 듣지를 못하면 이 과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멀티플 초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찍어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음. 그리고 그 과제를 안 했잖아요. 네. 그날 바로 우리 무서운 김동석 실장님 바로 전화가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비 관리를 해주시는 김동석 실장이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 강의는 우리 학생들이 몇 분 몇 초 들었는지까지도 진도율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진도율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가 갑니다. 학생하고.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수행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강의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그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매일마다 체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그 토대를 통해 가지고 리포트가 들어가요. 맞습니다. 리포트가 들어가고요. 그 리포트를 우리 IB 팀장님이 매주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네. 리포트를 드리면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화 보고입니다. 보고. 네. 네, 보고서를 올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고충이나 이제 우리 학생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는 관리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그리고 저희 관리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의 성취율을 항상 학업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단평가를 진행합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진단평가 토요일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희가 채점을 한 다음에 어머니께 다시 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지금 매주 6주, 저희 6주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어떻게 성취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되게 자신있게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 보시면 후속 관리입니다. 네, 저희 여름방학 끝났다고 해가지고 안녕 이제 끝났어 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름방학 특강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후속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반 듣는 학생에 한해서 들었던 과목에 1대1 스카이프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온라인 프로그램은 한 과목을 듣든 두 과목을 듣든 간에 결국에는 수업을 다 수강한 뒤에 저희가 그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1대1로 대표 강사님이 스카이프 수업을 2회 제공해 줄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복습 동영상 강의도 마찬가지로 제공이 60일 동안 온라인은 60일 그리고 오프라인은 30일 동안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저희가 흔히 말해서 패스트 페이퍼라 그러죠. 과목별 기출 문제는 수강한 과목에 의해서 당연히 무료로 제공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학이 끝난 다음에도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복습하고 적용하고 훈련해야 될지에 대한 플랫폼을 이번 여름방학 때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가 결국은 7점 맞는데 전부입니다.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강의 듣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수업 시간에 말했었는데 언제든 볼 수 있게 복습 영상 듣고 그 다음에 쌤 이거 복습 영상 들어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언제든 Q&A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플랫폼을 방학 끝나서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방학 특강을 수강했던 학생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알찬 여름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주 안에 우리가 기적의 6주라고 하겠는데 아니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뀐다는 거야 도대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비 팀장님께서 네. 뭐 나쁜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자, 그래서 네. 우리 아이비 팀장님께서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매일매일. 네, 중요한 건 매일매일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게 학생들한테 좋은 선생님, 학생들한테 사탕 주는, 사탕 줘서 당뇨 걸리게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 거예요. 어차피 같이 보충 수업 해야 되고 계속 모르는 거 Q&A 해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학생들의 점수 6주를 들었을 때 성적이 확 바뀌고 학생들이 6주 동안 들었을 때 동기부여가 확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포인트 3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당연하게 올바른 IBTP 과정, 선행학습이랑 문제풀이 너무 당연한 거고 대표 강사님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진도만 빼는 피동적이고 너무 수동적인 수업은 이제 더 이상 지양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 학업 달성을 위해서 기출문제 풀이는 물론 학생들이 뭔가 모른다고 하면 보충 수업도 하고 그래도 모른다고 그러면 남겨서 수업도 하고 이렇게 좀 약간 학생들이 이해하고 알 때까지 체계적으로 집요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수업이 지금 방금 짜내려고 하지. 아니요. 집요한 약간 커리큘럼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후속 관리다.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다. 네, 후속 피드백이랑 그리고 인터넷 복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전천후 대비를 시켜줄 수 있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관리와 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시간표나 개설 과목들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특강 랜딩 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아이비 이번 여름 특강은 세안 아카데미에서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세안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오셔서 충분히 이 시간표들 오프라인 시간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 학원이 이렇게 상세하게 다 잘 나와 있어요. 자신이 있어서 내놓은 겁니다. 네. 보통은 다른 학원들 이런 거 없죠. 네, 왜냐고 방학 때만 고용하는 강사니까 저희는 1년 내내 운영되는 정규 강의가 있고요, 정규 강사가 있으니까 자신이 있어서 이거 미리 계획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하고 조금 다른 시스템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온라인 특강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어떤 서비스들이 부가적으로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특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할인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달 이내 등록하면 최대 15% 할인 혜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외에 더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IB 팀장님보다 날씬하나? 아니죠. 자, SAT계의 슈퍼스타 강사, 진짜 자신하는 강사입니다. 슈퍼스타. 진짜 이 사람보다 인정, 잘 인정. 가르치는 강사가 없는데 진짜 인정. 이번에 공개 강의 진짜 대박 났어요. 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동돼 가지고 이제 다른 방송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총 75명 정도의 공개 강의석이 차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원하시는 학부모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우리 마리오 선생님 바지끄댕이를 잡고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밀됐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이번에 앵콜 강의를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개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 날로 마지막 할 겁니다. 우리 마리오 선생님은 이 정규 학기에서도 60명의 SAT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공개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로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앵콜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안 아카데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 슈퍼스타 선생님, 마리오 선생님은 5월 시험 대비로 해서 3월 22일 날 온라인 M클래스를 오픈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강의죠. 네, 그래서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B에 대한 부분들 많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얘기도 있고 잔소리도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학생에 맞는 잔소리, 우리 학생한테 맞는 IB 팁이 뭔가요? 라는 거는 우리 설명회 참석자분들 대상으로 우리 세안 IB 이벤트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 있죠? 지금 보이시는 화면 캡처를 해주세요. 캡처하시는 방법 아시죠? 요거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보시고 계시면 요거 삼성 거는 2개, 애플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애플 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애플 거는 어떻게든 스샷을 하셔가지고 스샷을 하셔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세안 IB MNT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저희 세안 아카데미 카카오톡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안 IB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화면을 스샷을 해주시고 카카오톡에다가 세안 IB 팀장님 1대1 상담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이래요. 네, 그렇게 남겨놓으시면 저희 IB 팀장님이 한 명 한 명 다 전화 드릴 거예요. 지난달에 세븐어택 IB 설명회 우리 1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설명회에서 109명이 상담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우리 IB 팀장님이 일주일 내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학생부터 영국 뭐 저기 남미 뭐 일본 다 해서 109명 다 상담해 주셨어요. 네. 다 올 클리어 했어요. 네, 다 해주실 거예요.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마음껏. 네. 네, 제가 이런 표정을 지어서 혹시라도 오해하시는데 네, 정말 저 말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항상 어머니들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어머니께서 여쭤봐 줄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그만큼 저희 세안 아이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여쭤봐 주신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상담을 드립니다. 다만 고백할 게 하나 있다면 지난번엔 제가 조금 너무 무작위로 너무 그 예정 없이 설명을 그 전화를 드려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 어머니 좀 계십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그 상담을 미리 남겨주시면 제가 미리 시간을 잡아서 언제 전화를 드리겠다를 미리 공지 드리고 할 예정이니 저희 상담은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톡 친구 세안 아이비로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어머니들 한 분 한 분 정말 놓치지 않고 그 정말 기다리지 않게 하고 전화 한번 꼭 전화 드려서 성심성의껏 다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팔로우 퀘스천은 저희 세안 아이비 MNT 채널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